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기록적인 청산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 아마 다들 접하셨을 텐데요. 발표된 액수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공식 발표된 수치 뒤에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목소리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본 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오갔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겪은 충격이나 그 손실 규모는요. 발표된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 집계 방식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실제 피해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발표된 숫자만 해도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청산이 있었을 수 있다. 와,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요. 오늘 이 논란의 중심, 그러니까 거래소 청산 데이터에 정말 숨겨진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또 어떻게 숨겨졌을 수 있는지 좀 깊이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의혹이 나오게 된 건가요? 시작이 있었을 텐데요. 네, 이 사건의 직접적인 도화선은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대중국 추가 관세 발표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갑자기 확 얼어붙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야말로 수직낙하하기 시작했죠. 불과 하루 만에 10만 달러 선이 위협받는 수준까지 그냥 밀려났습니다. 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렇게 가격이 급락하면서 연쇄적인 청산이 트리거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니까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선물 계약 포지션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강제로 청산되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이 강제 청산 자체가 또 다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가격 하락을 더 부추겼고 이게 또 다른 청산을 유발하는 악순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청산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코인글라스 같은 데이터 플랫폼 집계를 보면요. 롱 포지션,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쪽에서만 167억 달러가 청산되었다고 발표됐습니다. 167억 달러? 와,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네, 여기에 숏 포지션, 그러니까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쪽에서도 24억 달러가 청산되었다고 하니까 단손 합계만 해도 거의 2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이 그냥 사라진 셈인데요.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알려졌죠? 네, 맞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단일 이벤트로 발생한 청산 규모 중에서는 역대 최대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일부 전문가들이 아주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2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숫자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의혹이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하이퍼 리퀴드라는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의 CEO 제프 얀 같은 인물들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들은 이 167억 달러라는 공식 집계 수치가 실제 발생한 총 청산 손실액의 아주 작은 일부, 어쩌면 단 1%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1%라고요? 잠깐만요. 그럼 실제 손실 규모는 발표된 수치의 최대 100배에 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단순한 집계 오류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데이터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왜곡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 핵심적인 문제 제기는요. 바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 같은 주요 중앙화 거래소, CeFi라고 하죠. 이 CeFi들이 청산 관련 데이터를 보고하고 또 외부로 제공하는 방식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 바이낸스의 데이터 보고 방식에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지적되는 건가요? 제프 얀 CEO 등은 바이낸스가 제공하는 개발자용 문서, 그 API 문서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해당 문서를 보면 실시간 청산 데이터를 외부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데이터 스트림, 즉 API가 매초봐봐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청산 1건의 정보만 기록해서 보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1초에 딱 1건만요? 아니, 시장이 이렇게 급변동할 때에는 1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도 수백 혹은 수천 건의 청산 주문이 동시에 처리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시스템 설계상 만약 특정 1초 동안 500건의 청산이 발생했다면요. 그중 시간상 가장 마지막에 처리된 1건의 데이터만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99건의 청산 데이터는 시스템적으로 그냥 누락되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랄까, 마치 1초 동안 번개가 100번 쳤는데 관측 시스템은 마지막 100번째 번개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없었던 일처럼 취급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데요.
특히 이번 사태처럼 극단적인 변동성 속에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청산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면요. 실제 발생한 청산 규모하고 API를 통해 외부에 보고되는 수치 사이에 정말 엄청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이퍼리퀴드의 제프 연 CEO가 주장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1초당 1건 보고 방식 때문에 실제 청산 규모가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축소되어 보고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접한 167억 달러라는 공식적인 숫자 뒤에는 훨씬 더 막대한 규모의 실제 손실이 기록되지 않은 채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집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늠이라도 해볼 수 있는 단서는 없을까요? 네, 그 하이퍼리퀴드 자체 데이터를 보면 그 심각성을 조금 엿볼 수는 있습니다. 그들 주장에 따르면요, 이번 비트코인 가격 급락 사태로 인해서 하이퍼리퀴드 거래소 한 곳에서만 1000개가 넘는 사용자 계좌가 보유자산 전액을 잃는 소위 말하는 깡통 계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거래소에서만 청산으로 인한 증발한 자금이 총 12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하이퍼리퀴드 단 한 곳에서만 1000개 이상의 지갑이 청산되고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다. 그런데 하이퍼리퀴드는 전체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바이낸스 같은 거대 거래소에 비하면 아직은 좀 상당히 작은 편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하이퍼리퀴드에서만 이 정도 피해가 발생했다면요. 시장 점유율이 훨씬 높은 바이낸스나 다른 주요 중앙화 거래소들에서 누락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그 청산 데이터를 모두 합산할 경우 이번 사태로 인한 실제 총손실액은 공식 발표된 200억 달러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규모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이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수십조 원, 어쩌면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시스템의 기록 방식 때문에 상당 부분이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처럼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바이낸스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뭔가 해명이 있었나요? 네, 논란이 확산되자 바이낸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고객 책임자인 이해가 X, 옛날 트위터죠. 그걸 통해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 요지는 일부 데이터 제공 모듈에서 지연 현상이 관찰되었고 특정 스테이블 코인에서 일시적인 가격 이탈, 즉 디패깅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바이낸스의 전체 시스템 자체는 혼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 점을 강조한 것이군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혹, 즉 1초당 1건만 기록하는 API 설계 때문에 대규모 청산 데이터가 누락되었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나 언급이 있었나요? 아쉽게도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해명은 없었습니다. 네, 데이터 누락 가능성이라는 핵심 쟁점을 좀 비껴가고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만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답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API 제한이 서버 부하를 줄이거나 데이터 전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 선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 상황을 왜곡하고 투명성을 저해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더라도 결국 중요한 정보가 가려진 셈이니까요. 네, 바이낸스의 해명이 다소 좀 미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은요. 같은 시장 충격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영역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관찰되었다는 점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프로토콜로 잘 열려진 커브나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데나의 스테이블 코인 USD 같은 경우 말이죠. 이번 비트코인 급락장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 수준, 그러니까 미국 달러와의 1.21 가치 연동, 즉 패깅을 비교적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파이 쪽 스테이블 코인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를 잘 해냈다. 그런데요, 뭐가 다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동일한 USD 스테이블 코인이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주요 중앙화 거래소, 세파이 플랫폼 내에서는요, 거래 가격이 순간적으로 0.7달러 수준까지 폭락하는 극심한 이상현상을 보였습니다. 같은 자산인데 거래되는 플랫폼의 성격, 그러니까 세파이냐 디파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격 움직임을 보인 거죠. 정말 기현상이네요. 동일한 USD인데 왜 유독 중앙화 거래소에서만 그렇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락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 내부의 특정 사용자 그룹이 대규모로 USD를 막 던졌을 가능성, 투매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거래소 자체의 유동성 공급 시스템 문제, 혹은 앞서 언급된 데이터 처리 지연이나 시스템 과부하 문제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됩니다. 중요한 점은 결과적으로 탈중앙화된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는 자산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한 반면에 중앙화된 플랫폼 내에서는 극심한 변동성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하고 회복 탄력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모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상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스템 운영이 특정 중앙 서버의 성능이나 정책 결정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에 더 유연하고 또 강하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인 셈이니까요. 네, 실제로 하이퍼리퀴드 측에서도 우리는 이번 극심한 변동성 사태 동안 단 한 번의 시스템 중단, 다운타임 없이 모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중앙화 거래소와의 차별점을 강하게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안쪽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디파이 진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신들의 시스템적 우위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결국 이번 청산 데이터 은폐 논란과 C파이, 디파이 간의 상반된 반응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로 직접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중앙화 거래소의 블랙박스 운영 방식에 대한 트레이더 커뮤니티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시장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혹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정보를 숨기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의구심과 비판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이런 불신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 결국 사용자들의 자금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네요. 디파이 쪽으로 옮겨간다거나.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사용자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중앙화 거래소의 데이터 투명성이나 시스템 안정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된다면 당연히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거래 과정이 더 투명하고 온체인상에서 검증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디파이 플랫폼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거나 혹은 아예 암호화폐 투자를 중단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신뢰의 위기는 단순히 개별 거래소의 문제를 넘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의 구조적인 변화, 예를 들어 C파이에서 D파이로의 자금 이동 가속화 같은 것을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록적인 청산 사태가 발생했는데 공식 발표된 수치 이면에 실제로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손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특히 바이낸스와 같은 일부 주요 중앙화 거래소들의 청산 데이터 보고 시스템 자체가 기술적인 한계, 그러니까 1초당 1건만 보고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요. 이번과 같은 극심한 시장 변동 상황에서는 실제 발생한 청산 데이터가 대규모로 누락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죠. 바이낸스 측의 해명은 있었지만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는 비판도 있고요. 반면에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시스템들은 이번 사태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데이터 투명성과 시스템 분산화가 위기 상황에서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C파이의 불투명성과 D파이의 상대적 투명성, 또 안정성이 극명하게 대비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청산 그 자체는요,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쌓인 시장에서는 때로는 필요한 조정 과정, 일종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청산의 실제 규모와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특정 중앙화된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나 어쩌면 의도에 의해서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하기 어렵겠죠. 아무리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 밑바탕에 있는 데이터의 정합성이라든지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위태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속도와 효율성,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투명성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희생하는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태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맡기고 거래하는 금융 시스템에서
혹은 더 넓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시스템에서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눈부신 속도와 매끄러운 편리함인가요? 아니면 때로는 조금 느리고 번거롭더라도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될 수 있는 신뢰성인가요? 이번 덜에서 청산 데이터 논란은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선하며 미래의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